다니는 동생이 언니 당장 가 사오라고. 나 못 간다고 그랬더니 사오라고. 여기 먹으면 다른 게 분식은 못 먹어요. 못 먹죠. 진짜 못 먹어요. 혼자만 알고 싶은 맛집. 저도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홍보하시면 어떡해요. 다 같이 알게 되잖아요. 네. 중곡 제1시장 안에는 숨어있는 분식 맛집이 있습니다. 항상 겸손하시고 친절하신 부부께서 좋은 재료로 최선을 다해 만드는 분식집. 매일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음식 재료를 준비합니다. 가래떡을 물로 씻고 떡볶이판 안에 뭔가를 집어넣었는데요. 알고 보니 천연 조미료였습니다. 고춧가루뿐만 아니라 며칠 숙성시킨 고추장 양념장 등 천연 재료로 만든 떡볶이. 주인 아저씨는 어묵육수가 들어가니 아니라고 손살을 치시네요. 적은 양이지만 과일은 기본. 깊은 감칠맛을 내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고추청 대신 이곳만의 건어물 믹스가루를 쓰시더라고요. 평소 끊임없이 떡볶이장을 연구하면서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었습니다. 멸치랑 새우를 갈아서 아주버님이 네. 보내주셔가지고 약간 거뭇거뭇한 게 있어요. 갈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 오징어 볶아요. 그냥 가루도 아니고 볶아놓은 네, 볶은 거고 그 은빛 나는 거는 멸치를 갈아가지고. 불쾌한 꼬리한 맛 아예 없는 천연 조미료 진액. 근데 저는 집에서는 조미료를 안 써요. 요걸로 음식에 거의 장모님이 만들어주신 숙성 멸치 진액으로 떡볶이 맛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아까 그거 말씀드린 거하고 제가 나름대로 하는 거는 지미채 있잖아요. 지미채를 볶아가지고 예전에는 오븐에 구웠었어요. 다른 가게에서 제가 일하기 전에 할 때 네. 다른 재료 쓸 때 또 구워가지고 그리고 그걸 갈아가지고 그거랑 새우랑 멸치랑 하기 때문에 예전부터 해오던 방식으로 건강한 재료로 맛을 내고 있는 사랑스러운 분식집. 일치찬란히 혼자만 알고 싶은 숨은 맛집. 어묵육수에도 멸치 진액을 넣습니다. 장모님께서 방부제 없이 만든 고추청, 멸치 진액이 들어간 이 어묵육수는 우동 전문점 육수라고 해도 손색 없는 깊은 감칠맛이 있더라고요. 아니 이 소스가 굉장한 맛이 나더라고요. 진짜? 응. 아니 이거 가지고도 요리 같아요. 짬뽕 돼지고기도 들어가가지고 대박이다 이거. 가지랑 돼지고기랑. 진짜. 프라이팬에 국산 돼지고기를 넣습니다. 불맛을 입히면서 잘 볶아내고 접시에 담아낸 후 가지를 볶고 양파, 마늘도 볶습니다. 먼저 볶아낸 채소들을 다시 넣고 대파도 함께 넣으면서 처음 볶아놨던 돼지고기도 다시 넣고 함께 볶습니다. 고춧가루와 중식 재료도 넣습니다. 소금과 거름을 가루를 더하면 분식집에서 처음 보는 불쇼가 펼쳐집니다. 불맛 입혀지는 이 불쇼의 주인공은 사실은 이게 깐풍 소스를 만들었었어요. 이거보다 더 말 그대로 마르게 돼야 되거든요. 드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포장까지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소스가 좀 자작하게 한 거고, 원래는 처음에 했을 때는 그거를 그 색깔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었어요. 더 마르게 하고 더 맵고 더 시고 더 달고 이런 식으로 깐풍 소스를 했는데 대중적이지가 않더라고요. 몇몇 분들은 좋아하시고 몇몇 분들은 어떤 분들은 원래 시큼하게 더 해야 되는데도 그런 의도를 이제 모르시고 그냥 상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되게 마음이 상했었어요. 그 일부러 신맛을 낸 건데. 네, 일부러 더 강하게 그렇게 해, 원래 그 의도가 그런데 네. 몇 번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대중적으로 가자고 해서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쩡하는 느낌. 예, 그런 느낌으로 했는데
이곳 튀김은 위치찰란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1등 분식튀김, 대한민국 분식튀김 패러다임을 바꿨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창작성이 뛰어나고 특별합니다. 기본을 지키면서 다른 곳과 달랐는데요. 얼음물에 반죽하는 튀김 반죽도 밀가루 등 몇 가지 가루를 채 거르는 작업을 2번에 걸쳐 하고 블렌딩한 가루를 다시 봉지에 넣어 두었다가 튀김할 때 다시 꺼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튀김 만드는 솜씨도 범상치 않았습니다. 팽이버섯 튀김은 세워서 기름에 넣었다 뺐다 하고, 야채 튀김은 뉘어서 기름에 넣었다 뺐다 하시네요. 오징어 몸통과 다리 튀기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몸통은 조심스럽게 기름에 넣으면서 1, 2초 잡고, 다리는 끝부분을 기름에 넣어 흔들면서 튀기더라고요. 튀김과 떡볶이 조리법이 범상치 않았던 만큼 맛도 좋아 항상 손님이 많고 3-40분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이했던 점은 20대 손님뿐만 아니라 나이 지긋한 어른 손님도 많았습니다. 떡볶이 1인분과 계란튀김과 튀김만두 제외하고 종류별로 튀김 주문했습니다. 채소에 비벼 먹는 떡볶이, 강하게 맵거나 달지 않게 만든 절제된 국물은 훅 치고 들어오는 구수한 감칠맛이 상당하더라고요. 맛이 좀 더 구수하고 깊어진 느낌? 채소는 입안에 들어갈 때 후각으로 깻잎 향이 느껴지고 씹을수록 고구마, 양배추의 단향이 올라오고 뒷맛에 느껴지는 깻잎의 쌉싸래함, 청각을 울리는 아삭한 채소 식감이 좋습니다. 채소와 떡볶이 국물을 비벼서 먹어봅니다. 비볐을 때는 맛의 상호작용으로 채소 특유의 맛은 감소되고 복합미도 감소되면서 이것만의 건강한 맛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런데 처음에는 각재로 맛들이 감소되어 느껴지다가 먹을수록 씹을수록 감소되었던 맛들이 증폭되어 느껴지고 어우러지네요. 이러한 맛이 증진되어 느껴지는 변화와 어우러짐이 신기했고 재밌습니다. 다양한 시각을 위해 2가지 스타일로 먹어봤는데요. 이건 채소를 곁들여 먹었을 때 관점이었고, 이번엔 국물이 넉넉한 국물 떡볶이 스타일로 먹어봤습니다. 먹자마자 저절로 탄성이 나올 정도로 구수한 감칠맛이 더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보통 달거나 매운 뇌에 자극이 와야 떡볶이가 맛있다라고 인지하는데, 이 떡볶이는 그런 자극의 맛있음이 아니라 단단하게 균형 잡혀진 깊은 풍미의 맛있음이었습니다. 쌀떡맛도 잘 표현되면서 국물과 잘 어우러졌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것 같네요. 국물의 매력을 알게 된 뒤론 국물 떡볶이로만 먹었습니다. 떡볶이 국물은 오픈 초기엔 맑은 편이고 마감 직전엔 걸쭉. 기본 식재료인 마늘조차도 사용법이 달랐습니다. 마늘도 약간 청식으로. 따로따로 넣는 것보다 네. 맛이 좀 더 크고 포장한 걸 집에서 레인지에 돌려 먹으면 또 다른 깊은 맛이 있다는 거죠. 제 입맛에는요 해물 맛이 조금 깊은 맛이 난다. 포장한 떡볶이를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으면 또 다른 깊은 맛이 있다고 하시길래 일부러 떡볶이 남겨서 포장해야 먹어봤습니다. 대박! 이건 찐 중에 찐인데 떡볶이가 이렇게 깊은 맛이 날 수 있다니. 고춧가루, 마늘, 건어물 등 열에 반응하는 재료들이 데워지면서 칼칼하고 구수한 해물의 감칠맛이 극대화되었는데요. 잘려진 가래떡에도 양념간이 더 잘 배어져 또 다른 느낌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었네요.
온도가 낮았을 땐 쫀쫀한 차해진 식감, 뜨거울 때는 부드러워지는 쌀떡의 특성, 식었을 땐 판떡볶이 장점이 뜨거울 때 부드러워진 떡과 국물의 어우러짐이 극대화되고 맛의 포텐도 확실히 터지네요. 국물과 함께 먹는 국물 떡볶이 관점에서도 거의 탑이네요. 이곳 도대체 뭐지? 주문 순서대로 만드는 튀김. 이곳 튀김은 얼음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노른자만 넣어서 저는 냉동실에 처음에 오면 계란 노른자만 해서 튀김물에 맥주도 써보고 탄산수를 박스째 사다 써보는 등 여러 시행착오 끝에 완성된 휘핑에서 거품 제거까지 한 계란 노른자 얼음이었습니다. 예전에 치자물로도 튀김 만들어 봤다가 원하는 튀김색이 안 나와 치자 안 쓰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항상 이곳 튀김의 노릇함이 궁금했었는데 그 호기심이 드디어 풀렸네요. 이곳 튀김의 독특하고 진한 고소함이 다 이유가 있었네요. 중식 스타일의 가지 소스는 톡 쏘는 새콤함과 매콤한 향 속에서 감칠맛이 꽃을 피우고 있었는데요. 마늘, 양파의 아삭함과 가지와 고기의 감칠맛이 어우러지고 소스만 먹으면 맛이 진한 만큼 뒷맛도 딱 떨어지게 깔끔했습니다. 분식 튀김이 요리 그 자체였습니다. 튀기면 한과처럼 가벼운 식감이 되는 가지. 소스 없이 가지 튀김만 먹게 되면 새콤, 매콤달콤한 튀김, 소스가 올려진 가지 튀김을 먹게 되면 신맛 등 복합미가 증폭되어 맛이 묵직해지더라고요. 맛이 묵직한데 뒷맛이 딱 떨어지게 깔끔한 것이 신기했습니다. 이 가지튀김은 꼭 나오자마자 먹어보세요. 입술에 뽀뽀하듯 기름짐이 묻으면서 따뜻한 온기와 새콤매콤 달콤함이 입안에서 어우러지는 춤을 출 테니까요. 입안에서 정말 살을 녹더라고요. 따뜻할 땐 녹는 느낌, 식었을 때 식감이 좀 더 느껴졌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이 가지튀김에 다채로운 맛과 식감이 숨어있다니. 팽이버섯 속에 식감이 연한 하얀 대파가 들어가고 어묵으로 감싼 튀김. 아삭한 식감의 쫄깃함, 대파의 향긋함, 감칠맛이 더해져 씹을수록 구수한 감칠맛이 쩡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강했고 입안에서 다채로운 식감과 맛이 느껴졌습니다. 이 팽이버섯 튀김은 대한민국 분식 튀김의 패러다임을 바꾼 대단한 튀김. 일반 야채 튀김과 모양이 달랐습니다. 야채 튀김 또한 다채로운 재료 맛과 어우러짐이 좋았네요. 한 박스 27만원대의 최상급 오징어로 만든 튀김. 몸통 튀김옷은 한과처럼 가볍게 파삭. 두툼한 오징어는 상당히 부드럽고 고소합니다. 가이아르 반응 잘 일어난 튀김옷은 고소함 그 자체. 주말에 오징어를 잡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냉장 숙성되어 상당히 부드럽고 치아 움직임에 잘려진 오징어가 씹을수록 겹쳐져 쫄깃해지고 고소한 오징어. 다리는 부위별로 식감이 달라 먹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기공도 잘 형성된 튀김옷은 한과처럼 가볍게 바삭하고 고소합니다. 이 샌드랑 요 가지튀김은 어떤 의미? 그때 만드실 때 뭔가 영감 받으셔서 만드신 거잖아요. 포장마차에 빵집 같은 경우 보면 야채빵 팔잖아요. 아, 네네네. 이렇게 두툼하게. 네네. 사실 그게 먹고 싶은데 파는 데가 없어요. 아. 그래서 그냥 옛날 빵집 야채빵을 이곳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튀김. 진미채도 이곳만의 방식으로 볶아 넣어 만든 야채 샌드. 바삭한 식감이 청각을 자극시키고 시큼한 맛이 미각을 깨우네요.
튀겨진 재료의 구수함과 콧등을 타고 올라오는 시큼함. 이 식빵 샌드가 신기한 게 끝맛이 튀김빵으로 만든 야채빵 그 느낌이 나더라고요. 신기. 양파튀김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둥그런 양파 안에 볶은 오징어와 버섯, 두부, 당근, 매운 고추까지 들어가 매콤하면서 고소하고 담백한 감칠맛까지 느낄 수 있었네요. 볶은 오징어와 버섯, 두부, 어묵, 당근 등이 들어간 고추튀김. 튀김옷에 가볍게 바삭한 식감, 고추 식감뿐만 아니라 속재료 식감까지 살려냈더라고요. 속재료도 역시 다채롭네요. 이번 영상을 위해 11번 방문. 가벼운 바삭함에 속은 부드럽고 다채로운 맛과 식감이 살아있었습니다. 이 단순한 김말이도 이곳만의 재료가 들어가 맛이 깊으면서도 깔끔했습니다. 튀긴 꽃이 핀 새우튀김, 바삭고소하고 새우의 부드러움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 댁에서 재배한 고구마도 섞어 만든 튀김, 튀김용 간장만 봐도 그곳 튀김을 예견할 수 있듯이 함께 곁들여 먹을 간장도 중요합니다. 고추청 등 이곳만의 노하우로 만든 튀김용 간장, 하나도 짜지 않고 감칠맛 나는 복합 뒷맛도 깔끔. 튀김 포장에 대한 한 가지 팁은 포장해온 튀김은 습기의 바삭함을 잃어버리는데요. 그대로 먹어도 재료 맛이 많이 느껴지고 좋지만 바삭함을 원할 경우 자르지 않고 포장해와 기름 두르지 않은 프라이팬에 열을 가하면서 습기를 제거하면 가게에서 먹을 때와 똑같지 않아도 그래도 바삭함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튀김은 결국 재료 수분과의 싸움에서 바삭함이 생기는 것이니까요. 이곳은 손님에 대한 배려가 남다릅니다. 튀김만 주문하는 손님에게는 맛보기로 떡볶이도 내어주시거든요. 손님에 대한 배려가 남다르고 내어주는 음식에 아낌없이 재료를 쓰고 정성 가득한 곳. 그러다 보니 경영에 대한 고충과 고민이 있으시더라고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네. 다음 달에는 조금씩 오를 것 같아요. 손님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제가 즐겁게 일을 못 하더라고요, 진짜. 손님은 많아졌는데 오히려 이윤이 줄어드니까 점유는 줄어드니까 재료값이 이게 좀 아이러니한. 기분 좋게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제가 좀 사람이 좀 덜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사람한테도 그렇고 일이 버거워지니까 좀 저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짜증이 많이 표현이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걸 아는데도. 그러니까 손님 많아지니까 이제 최선을 못 하시는 그런 거에 대한.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이해를 못해요. 말하고 있어도.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라도 이렇게 좀 성의 차이를 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내줘야 되긴 하고. 근데 이게 아닌데 싶으면서도 장사는 해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막 이게 즐겁다기보다는 고되다는 느낌. 그게 아닌데 이게 일이 근데 노동이 되면 안 되잖아요. 즐겁게 하자. 근데 요즘도 많이 팔 목적보다 할 수 있는 최상의 맛에만 신경 쓰다 보니 하루 한정 수량 판매하는 튀김도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전국 떡볶이집 다니면서 가장 친절하셨던 주인 부부셨고 휴일인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매일 5시간만 자고 매일매일 노력하시는데 아니라고 손살에 치시면서 겸손하셨던 주인 아저씨와 아주머니. 건강하고 맛있는 떡볶이와 튀김 감사합니다. 일이 좀 있어가지고
아이고 어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니, 걔 집에 있는 거라 동생이 그저께 가져왔거든요, 제주도에서. 뭐 한 가지 여쭤볼 거 있어가지고. 요즘도 새벽 2시까지, 2, 3시까지. 아니요, 바뀐 게요. 또 1시 넘어서까지 했거든요. 네. 하다 보니까는 저도 이제 정말 나이 먹지는 않지만 하다 보니까 조금씩 힘들어지더라고요. 웬만하면 12시 반까지만 하고요. 대신에 더 일찍 일어나요. 무조건 5시간은 자야 되니까요. 12시 반까지 해서 1시 반, 2시에 자면은 6시 반에 일어나서 7시부터 일을 시작해야 돼요. 주말에도 똑같습니다. 여기 8시에 나와요. 더 일찍 나와서요. 물건 2시간 정도 사다 놓고 오징어 녹인 거 그때부터 대파, 양파, 고구마, 오징어 다 손질하면은 한 6시, 7시 그리고 또 이거 가지, 고추하고 양파, 소도 또 만들어야 돼요. 같이 야채. 그러니까 그걸 이제 토요일, 일요일 하고. 네. 떡볶이 양념도 만들고. 그거는 그날 못 하니까요. 준비는 밑작업은 그날 저녁에 해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면서 그 다음날 또 야채 준비하고 튀김가루 만들고. 근데 튀김가루도 그냥 보통 다른 집들은 그냥 튀김가루 사다 쓰거든요. 그게 아니시니까 직접 조제를 하시잖아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채 2번씩 쳐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원래 그 습관을 들이다 보니까 일은 아닌데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버겁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차피 하던 일이니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 좀 가격을 좀 많이 올리더라고요. 좀 수익을. 몇 개만 사도 네. 5,000원이에요. 튀김 4개만 사도 5,000원. 만약에 제가 손님이라도 못 사먹을 것 같아요. 아, 그것 때문에 못 올리시는 거죠. 올리긴 올릴 것 같아요. 네. 재료비가 계속 올라가니까. 문제는 이제 지금 이 사람이나 저는 이제 하는 거에 비해서 애들은 커가는데 그 수익이 안 나와요. 그쵸. 제가 생각해도. 하다 보니까는 말을 되게 조심스럽게 하라고 말을 해요. 네. 벌기 위해 오는 게 아니라요. 지금 매출은 같아도 수익이 자꾸 떨어지니까 가져가는 거. 그래서 아마 다음 달이나 늦어도 다다음 달 안에 100원씩은 올릴 것 같아요. 튀김 종류는. 떡볶이는 상황 봐서 올리게 되면 4,500원이 되고. 개인적인 소망 오래오래 하셨으면 좋겠네요. 주인 아저씨는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하시네요. 저 드디어 끈을 닫아가지고 못 먹어서 아, 그래요? 갑작해가지고 몇번 도전 만에. 저 3-4번 온것 같아요. 이 앞에서 오는데 아, 저 일부러 오픈 시간 맞춰서 왔어요. 근데 진짜 귀한. 아, 진짜.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이곳은 평균 5시간 정도 지나면 재료 소진됩니다. 보통의 분식집 생각하고 오면 못 먹어요. 계속 뭐랄까 연구를 하시면서 바꾸시잖아요. 요리만 해서 그래요. 진짜로 노력을 많이 하시니까. 제가 쓴 책에도 이곳을 이야기했듯 이곳에 오면 항상 기분이 좋아집니다. 맛뿐만 아니라 음식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존경스럽고 겸손하시고 친절하신 모습에 항상 감동받고 좋은 기운을 얻고 가네요. 오래오래 이 귀한 떡볶이와 튀김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